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박희석입니다. 오늘은 임종석 씨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임종석 씨, 문재인 대통령의 첫 비서실장을 했습니다. 그 뒤로는 별다른 직함이 없습니다. 뭐 자기가 옛날에 만들었던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인가 그 이사장 노릇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분명히 뭐 자기는 이 종로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려고 했다가 뭐 이제 정세균 씨가 그 자리를 주네 안 주네 막 이런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게 잘 안 되니까 자기는 정계를 은퇴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 자꾸 또 페이스북에다 글을 올립니다. 왜? 선거 때가 다가왔고 또 자기의 선거를 앞두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한데, 왜냐하면 이 사람이 서울시장 선거를 또 꿈꾸고 있을지도 모를 일 아닙니까?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글을 올렸습니다. 이 사람이 작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그 서울시장 보궐선거 박원순 시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기 때문에 서울시장직에 있다가 목숨을 끊었기 때문에 그 보궐선거를 우리 국민, 우리 서울시민 혈세 몇백억이 들어가서 선거를 치르게 된 거 아닙니까? 그 선거를 앞두고 박원순 시장을 옹호하는 페이스북 글을 올려가지고 당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를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냐 과연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이냐 이런 논란이 제기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논란의 주인공인 임종석 씨가 다시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자꾸 연이어서 자기 페이스북에다 글을 올립니다. 국민의힘에서 종로 지역 국회의원 선거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갖다 전략 공천하기로 했다 이런 결정을 한 데 대해서 임종석 씨가 민주주의 뭐 어쩌고 저쩌고 운운하면서 최재형은 뭐 물러나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또 글을 올렸지 않습니까? 근데 임종석 씨가 얘기하는 이 민주주의란 게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주의인가, 우리 헌법이 규정하는 자유민주주의인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임종석 씨가 제일 잘 알 텐데, 어쨌든 이 임종석 씨의 민주주의 운운하는 거에 우리 국민 과연 얼마나 공감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면서 이번에는 임종석 씨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만약에 자기가 집권을 하게 된다면 전 정권의 적폐를 수사하겠다, 해야 된다. 아니 이게 뭐냐면 적폐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고 그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적폐가 있는지 없는지, 적폐가 있다면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불법으로 저질렀다면 당연히 처벌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당연한 원론적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막 이제 막 화들짝 놀라가지고 지금 약간 경기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라고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 임종석 씨가 여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임종석 씨가 12일 자기의 페이스북에다 뭐라 했냐면, 어떤 후보도 선거를 치르면서 집권하면 전 정권을 수사하겠다는 망언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직 윤 후보만이 정치보복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아니 그러니까 전 정권 적폐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얘기를 규정한 적도 없고 윤석열 후보가 있다면 해야 된다고 당연한 얘기를 한 건데 뭐 그게 정치보복이고 그게 무슨 망언입니까? 하여튼 어떤 객관적인 기준 없이 물론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쓰는 거니까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은 상당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임종석 씨 또 뭐라 했냐면, 평생 검사만 해온 윤 후보와 그가 독립운동가라 칭한 한동훈 검사는 명백한 검찰주의자. 여러분들 여기서 의문을 또 제기하고 싶은 건, 여러분들 검찰주의자라는 게 대체 뭡니까? 저는 아직까지도 물론 자기가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어떤 다른 조직보다도 검찰을 조금 더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갖다 검찰주의자? 그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걸 갖다 검찰을 위해서 어떤 초법적으로 무슨 권한을 준다든지 아니면 이 검찰 동원해서 뭐 다른 어떤 정치 세력, 반대되는 정치 세력들을 갖다 몰살시킨다든지 그런 게 아닌 이상 어떤 검찰을 좀 더 아낀다고 해서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는지, 그게 과연 검찰주의자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살펴보겠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김건희 씨의 신기가 더해지면 우리는 아직껏 만나보지 못한 괴물 정권을 만나게 될지 모른다 이렇게 했는데, 아직껏 만나보지 못한 괴물 정권, 글쎄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우리 국민은 다 경험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라 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국민 여러분들한테 만들어드리겠다 했더니 정말 그거 하나만큼은 제대로 지켰다는 평이 많지 않습니까? 윤석열 후보가 평생 검사만 한 게 잘못입니까? 윤석열 후보가 검사라는 그 직위를 이용해가지고 어떤 불법을 저지르고 자기 사리사욕을 채웠다면 비판받아야 되겠지만 윤석열 후보가 검사만 한 게 잘못입니까? 이게 뭔 얘기입니까?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실제 검찰주의라는 잘하는 그 정의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실제 검찰주의자라고 할지라도 차라리 검찰주의자가 낫지, 평생을 북쪽만 바라보면서 이건 시대착오적이라 할 수, 애초부터 망상, 공상에 가까운 그런 허언 이런 거에 속아 넘어갔는지, 아니면 뭐 자기가 뭐
그걸 믿지도 않는데 그냥 앞으로만 입으로만 떠드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어떤 말던 허황된 이론에 심취해가지고 두뇌라고는 없는 좀비들처럼 북쪽만 바라보면서 김일성 수령님, 김정일 장군님, 김정은이한테 뭐라 그러지? 김정은이한테 뭐 위원장님이야 그러니까 어쨌든 위원장님 하면서 찬양하면서 나라를 좀먹고 망쳐놓고 앞에서는 뭐 혁명이니 민족이니 해방이니 통일이니 이런 거 외치면서 뒤로는 자기 처자식들 다 해먹을 거 해먹고 온갖 불법 안 가리고 불공정 다 저지르고 이런 자들이 낫습니까? 검찰주의자가 낫습니까? 제가 이걸 누굴 특정해서 얘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마 느끼실 겁니다. 우리 사회 소위 586이라고 하는 사람들, 지금 우리 사회에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이런 행태, 이 사람들이 80년대 대학에 다닐 때 어떤 얘기를 했었고 그때 당시에 자기가 어떤 그 소위 말해서 그게 왜 민주화 운동인지 모르겠습니다.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그거 하나로 평생을 우려먹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 과연 정말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누구이고 이 사람들이 했던 그 민주화가 우리가 바라는 민주화인지 그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벌써부터 예전부터도 의문을 제기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런 사람들보다는 차라리 그냥 불법 안 저지르고 그 머릿속에 어떤 불순한 생각이 없는 검찰주의자가 더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혹시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건 꼭 누구를 특정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제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여러분들 이 머리에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제가 한 얘기입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뭐 검찰주의자? 아니 검찰주의자가 김일성주의자보다 낫지, 주체사상 신봉파보다 낫지 않습니까? 공산주의자보다 낫지 않습니까? 사회주의자, 지금 벨주의자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아니 임종석 씨 옛날에 국가보안법 철폐 그렇게 주장했지 않습니까? 국가보안법 철폐하자는 이유가 뭡니까? 뭐 사상의 자유, 뭐 양심의 자유, 뭐 이런 거, 학문의 자유 이런 거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별주의자에 대해서도 뭐 민주주의 이렇게 운운하면서 그 옹호해대고 국가보안법 철폐 외쳤던 주장했던 자가 검찰주의자를 비판한다? 검찰주의자가 무슨 불법입니까? 뭐 불순한 사상입니까? 검찰주의자라는 게 뭔지도 모르고 윤석열 후보가 실제 검찰주의자인지도 모르고 이건 순전히 임종석 씨의 주장인데 그 임종석 씨의 주장을 그대로 100% 인용한다고 하더라도 검찰주의자가 문제입니까? 김일성주의자가 문제입니까? 공산당이 문제입니까? 국가보안법 철폐, 민주주의 이런 거 운운했던 사람이 검찰주의라고 비판하는 게 과연 설득력을 얼마나 가질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임종석 씨 또 이런 얘기했습니다. 곽상도의 50억 클럽과 김건희, 국정농단과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이 버무려진 정권을 만나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곽상도 50억 원을 떠나서 그거는 곽상도 아니 국민의힘에도 비리 저지른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더불어민주당에는 없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쭉 봐왔지 않습니까? 그 곽상도 건을 갖다가 어떻게 국민의힘 전체로 확대를 시킬 그 희한한 논리, 그 아주 신기한 논리, 그거에 대해서 제가 평가할 일은 없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 곽상도의 50억을 갖다가 문제 삼으려고 한다면 대장동에서 유동규, 김만배 이런 일당이 거둬들인 천문학적 수익이 있지 않습니까? 유동규는 거기에서 뭐 얼마를 받았는지 뭐 아직 결론이 안 나왔으니까 모르겠지만 어쨌든 김만배 일당이 대장동에서 거둬들인 그것도 불법성을 제가 얘기한 거 아닙니다. 그냥 거둬들인 그 수익, 천문학적 수익, 그게 과연 어디로 갔나? 그 실소유주는 누군가? 김만배 이거 내 거 아닌 건 너네들이 잘 알지 않느냐? 그럼 누구 거냐 그겁니다.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그 돈은 누구한테 흘러 들어갔는지, 김만배 일당이 그처럼 성남시 일대에서 활개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인지, 성남시장 모르게 성남도계공 기획본부장이었던 유동규가 어떻게 이 김만배 일당과 이렇게 해가지고 저지를 수 있었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천문학적 수익을 얻고 대장동 원주민한테서는 뭐 저기 공공개발이랍시고 해가지고 땅을 싼 값에 후려치고 또 입주민한테는 이게 또 민간개발식으로 해가지고 분양가 상한제 없이 비싸게 팔고 해가지고 원주민과 입주민들한테 큰 손실을 입혔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남 도계공에다가 또 피해를 입혔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성남시장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평가해야 됩니까? 이런 정권이 탄생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임종석 씨한테 그냥 묻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전력을 가진, 그리고 그 성남시장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측근들 있지 않습니까? 정체불명의 측근들. 대체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일을 했고 전력을 모르고 대체 그 사람의 정체도 모르고 이런 사람들에 둘러싸인 이재명 후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이 사람이 그럼 집권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임종석 씨의 논리를 그대로 차용한 겁니다. 제가 이재명 후보를 비난하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또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세금 횡령 이거 의혹 있지 않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무슨 5급 비서관 배모 씨가 무슨 과잉 의전, 과잉 충성 이런 거 운운했는데 과연 이런 사람의 배우자가 대통령이 돼서 청와대에 들어앉다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임종석 씨 여기에 대해서 비판 한번 해봤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임종석 씨 또 이런 얘기합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은 권력자들끼리 합병하는 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글쎄 이 얘기 누가 했습니까? 전 잘 모르겠습니다. 검색할 가치가 없습니다. 왜냐 이거 자기 하고 싶은 얘기 하려고 그냥 꺼낸 일종의 장치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다 느끼실 겁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유린하고 자기들끼리 운동권 카르텔을 만들어가지고 이 나라의 온갖 이익에 개입하고 다른 국민들의 자유를 경시하고 무시하고 외면하고 그 자유를 박탈하고 각종 안보, 경제, 방역 이런 사기극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국민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한 이 자들이 바로 우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가장 큰 적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왜 가장 큰 적에 대해서는 비판도 안 하고 무슨 어디서 누가 얘기했는지도 모르고 민주주의 가장 큰 적은 권력 이거 참느라고 참 고생했을 것 같습니다. 정권이 검찰을 사유화하는 걸 넘어 정치 검사들이 정권을 사유화하는 듣도 보도 못한 일이 현실이 될 수도 있다. 정권의 사유화? 이거 우리 국민들한테 그렇게 낯선 일이 아닐 텐데 듣도 보도 못한 일이 아니다. 듣도 보도 못한 현실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일이 아닙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임종석 씨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론은 앞다퉈 대선 결과로 대한민국의 명운이 결정난다고 법석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은 대선 결과를 넘어 또 전진할 것이다. 문제는 우리가 치러야 할 비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뭐라 그랬냐면 이런 얘기합니다. 비리로 점철된 이명박 정부와 최순실의 국정농단으로 얼룩진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도 대한민국은 발전했으나 국민들은 생업을 접어두고 거리로 나서는 비용을 지불해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 임종석 씨의 주장의 타당성을 제가 굳이 또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국민들은 생업을 접어두고 거리로 나서는 비용을 지불해 만약에 이 코로나 사태가 없었으면은 지금 광화문 광장을 떠나서 전국에 이 시위 인파로 들끓었을 겁니다. 그야말로 노무현 정부 때처럼 이낙연 당시 민주당 의원이 지적한 듯이 전국이 밀란 상태에 빠졌을 겁니다. 이 코로나가 없었다면 문재인 정권 시기에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나가고 싶은데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가니까 지금 길거리에 나가지 못하고 생업을 못 접어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임종석 씨 주장을 떠나서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국민들이 접어둘 생업이라도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접어둘 생업이라도 있었지. 문재인 대통령 집권 기간에 얼마나 일자리 참사, 고용 참사, 아니 그 일자리 현황판 왜 만들었으며 대통령이 일자리 위원회 위원장 왜 맡고 있었으며 무슨 뭐 일자리 대통령 왜 표방했습니까? 일자리 참사, 고용 참사 그 틈만 나면은 기사 제목이 통계 작성 이래 최악의 고용 참사 이런 제목 여러분들 숱하게 접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고용 참사가 일어나서 생업이 없는 국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뭔 소득주도 성장인지 뭔지 뭐 족보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이 문재인 대통령 입에서 이 소주성이라는 말이 이제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 잘못된 정책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고용 불안에 시달렸고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생업을 잃었습니까? 이 코로나 사태 때 뭐 비객관적인 비과학적인 이런 거리두기 방역 정책 때문에 얼마나 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폐업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잘못된 정책에 따라서 고용 불안에 시달리다가 결국에는 직장을 잃고 가게를 폐업하고 근로시간이 한정되고 안정적이지도 않고 그런 시급도 적은 알바짜리 이런 거에 지금 하면서 겨우 생계를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국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최소한 박근혜 대통령 때는 그런 생업이라도 있고 접어둘 생업이라도 있었지. 지금은 어떻습니까? 입이 있으면 제대로 말을 하고 손이 있으면 좀 글을 제대로 쓰고 아니 이런 글을 쓰고 이런 말을 하기 전에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다음 정권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자기가 문재인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다고 했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사실상 임종석 씨 누워서 침 뱉게 하는 거 아닙니까? 문재인 정권 욕하는 거 아닙니까?
아, 접어도 생업이라도 있었지. 그때는. 지금 생업도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임종석 씨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상상이 저의 어긋난 기우기를 바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김대중 대통령님의 말씀대로 벽에 대고 욕이라도 하고 뭐라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가득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임종석 씨한테 그냥 조언 한마디 하면서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페이스북에 글 올리지 말고 그냥 진짜 벽에 대고 욕을 실컷 하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오늘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